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에 봤던 국가직 시험 문제 보고 있어요.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 보고, 이런 문제 나왔으면 내가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가 중요해요. 자, 12번 갈게요. 일단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유형? 어법. 아예 대놓고 어법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고르라는 문제. 맞지? 이 문제 핵심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밑줄 쳐 있는지를 보고, 그죠? 어떤 형태나 위치를 보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 그러면 1번 갈게요. 1번 어디에 밑줄? ED 형태의 밑줄. 기억나세요? ED 형태의 밑줄이 쳐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고르는 겁니다. 동사일 때는 무슨 뜻? 했다. 됐지요? 다시 말하면 능동이고, 형용사일 때가 무슨 뜻? 되어진. 다시 말하면 수동입니다.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과거분사 PP라고 부르는 거죠. ED 형태의 밑줄이 쳐 있으면 저 친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다른 말로 하면 능동이 어울리는지 수동이 어울리는지 판단하는 문제. 됐어? 앞에 offer 제공하다가 동사니까 얘 동사일 가망성 없습니다. PP 형용사고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꾸밀 수밖에 없네요. 형용사 뒤에 명사 붙어 있으면 형용사 명사 꾸며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누구의 입장?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커스터마이즈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 커스터머가 누굽니까? 고객, 손님. 그럼 커스터마이즈는 무슨 뜻? 고객에게 맞추다. 맞나요? 손님에게 맞추다 혹은 맞춰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사물의 입장에서는 됐죠? 지가 맞춘 거야, 맞춰져 있는 거야, 맞춰져 있는 거죠. 수동 PP 알맞겠습니다. 맞아? 1번의 PP는 다시 말하면 ED 형태의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능동수동 어울리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맞나? 자, 2번 갈게요. 2번 어디에 밑줄? 저거 중요한데? 동사의 밑줄. 피처가 왜 동사입니까? 저는 피처를 특징이란 뜻의 명사로 외우고 있는데 주어 뒤에 나왔잖아. 그럼 얘가 명사겠어? 아니죠. 주어. 주격이니까 주어일 거 아니야. 주어 뒤에 나왔으면 제품사는 뭐가 될까? 동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는데 feature가 동사일 땐 뭐하다? 출현시키다. 혹은 포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프로그램들 같은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virtual activity, 가상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다가 좀 더 어울리는데, 자, 중요한 건 동사의 밑줄 뭐 확인하셔야 된다? 위, 수, 제, 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죠? 주어 뒷자리니까 동사 괜찮고 3인칭 단수니까 S 붙어 있는 거 괜찮고, 됐죠? 시제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아무리 사물 주어라고 할지라도 목적어가 존재하면 뭘 쓰는 게 맞다? 능동 쓰는 게 맞겠다 정도는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의 features가 뭐로 사용됐다? 동사로 사용됐다. 됐죠? 그러니 위수제 때 확인하신다. 자, 뒤에 쭉 갑니다. 3번에 left는 그냥 명사입니다. 웃음이란 뜻의 명사인데 명사 두 개 붙어서 laughter therapy, 웃음 치료란 뜻의 그냥 하나의 명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뒤에 갈게요. 컴마 뒤에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일단은 넘어가자. 자, 4번 어디에 밑줄? ing 형태의 밑줄. ing 형태의 밑줄 쳐 있으면 뭐 확인하셔야 돼? 이 친구를 동사로 고쳐야 될까? PP로 고쳐야 될까? 아니면 투부정사로 고쳐야 될까? 동피, 투 확인하는 게 맞아?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and가 있죠. ing긴 ing인데 그냥 ing에 밑줄이 쳐 있으면 동피, 투 확인하시는 건데 and 뒤에 밑줄이잖아. 그럼 and나 but이나 or 뒤에 밑줄이 있으면 앞에 어디랑 똑같이 걸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 어쨌든 and 뒤에 ing 나왔잖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ing가 있어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ing 형태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은 4번 뭔가 잘못됐어. 왜? and 뒤에 ing가 나오려면 and 앞에도 ing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 됐지? 그리고 좀 더 정확히 가시려면 자, 잠깐 지워볼게요. 얘가 핵심이야. 자, 밑줄은 쳐 있지 않지만 저 모니터스를 알아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제 품사 뭐예요? 품사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맞잖아. 컴퓨터 모니터든 태블릿 모니터든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을 거면 모니터 아닙니다. 명사 모니터는 그냥 화면이란 뜻 당연히 있지만 동사 모니터는 뭐하다? 감시하다. 그리고 뒤에 health metric이라는 명사가 붙었으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 뭘까? 동사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 동사인데 봐봐. 주어, 동사, 컴마 찍고 동사, and 다음에도 뭘 써야 돼? 동사 써야 됩니다. 물론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돼요.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상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거? 자, 실버 에어로빅. 오호, 실버 에어로빅의 실버는 은이란 뜻 당연히 있지만 어르신들이란 뜻도 있죠. 그럼 실버 에어로빅, 어르신들을 위한 에어로빅. 그리고 웃음 치료 같은 가상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monitors, 감시합니다. 뭘 감시해? 건강 metric. metric 뭡니까? metric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무슨 수치가 어떻게 되고 무슨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강 관련 수치들을 monitor, 감시합니다. In collaboration with Public Health Center와 협동해서 그리고 includes 포함하고 있습니다. Indoor gardening activity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가 되겠네. 됐지? 그렇게 따지면 features A, monitors B, 그 다음 and C 구문으로 A, B, and C 구문으로 including이 아니라 include에 s를 붙이는 게 알맞겠다까지 보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보이시더라고 하더라도 위에 건 별로 틀린 게 없는데 4번에 and 뒤인데 and 앞에 ing가 없어. 그럼 4번 뭔가 ing는 안 될 것 같아. 요 정도까지 일단 감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자, 요거 문제 그 정도 봐드릴게요. 자, 13번 갑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 밑줄 봐봐. 다 어디에 밑줄이 쳐 있습니까? ing 형태만 밑줄이 있죠.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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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오호. ing 밑줄 쳐 있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동피 to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얘는 좀 다르죠. and 뒤니까 앞에 똑같이 어디에 걸리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위에 올라갈게요. 자, fire, 불이 served human, 인간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죠? 불이 인간에게 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약간 고치면 불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야. 자, in many ways, 다양한 방법으로 besides, 품사, 전치사, 뭐뭐 이외에도 전치사 뒤에 ing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요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전치사 뒷자리니까 얘는 ing 괜찮겠더라. 그 다음 한번 적어보자. 원래 뭐 확인하셔야 되는데 동, 피, 투 확인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동사도 안 되고 투부정사도 안 되고 pp로 고쳐도 안 돼. 왜? pp만 쓰면 형용사만 있는 거잖아. 따라서 그냥 ing 쓴 거 괜찮겠더라. 판단. 자, 2번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begin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3개만 정리해 볼게요. begin,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하나만 더, continue, 계속하다. 이 동사들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와도 괜찮고 ing 형태가 목적어로 나와도 괜찮고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시에는 많이 안 다뤄요. 왜 안 다룬다? 어떻게 쓰든 맞는 거니까. 맞아? begin, 시작하다 뒤에는 투부정사도 괜찮고 ing 형태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 동피 투 중에 굳이 투로 고칠 필요도 없고 앞에 동사 있으니까 동사로 또 쓸 필요도 없고 자, rearranging environment,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능동 괜찮으니까 ing 괜찮은 것 같아. 자, 3번 and 뒤에 ing입니다. 얘가 맞으려면 and 앞에 있는 clearing ing랑 똑같이 연결이 되면 괜찮겠네요.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자, 4번 갈게요. 여전히 ing. 뭐 확인하셔야 돼? 쓰자. 동, 피, 투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일단 동사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could be later driven. 동사 이미 있습니다. 동사를 고치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됐습니까?
to는 잘 모르겠는데 pp로 고칠지 말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지금 ing는 뭐 하고 있나요?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a place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죠? ing 형태가 명사를 꾸밀 수 있죠. 그러면 명사를 꾸밀 때 누구의 입장에서? 그 명사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장소의 입장에서는 장소의 입장에서는 지가 선택하는 겁니까? 선택되어지는 겁니까? 선택되어지는 거죠. 장소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장소는 선택되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ing가 아니라 pp 뭐로 고치는 게 맞아? chosen pp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제가 수업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동사에 밑줄 쳐 있거나 동사를 고를 땐 위수, 제태를 확인하시고 ed 형태의 밑줄 쳐 있을 땐 동사인지 pp인지 다시 말하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꼭 확인하시고 ing 형태의 밑줄 쳐 있을 때는 동피 to 확인하시고 and, but, or 뒤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앞에 어디에 걸리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는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13번 보자. 다 어디에 밑줄? ing 형태의 밑줄 동피 to 확인하시는데 3번만 and 뒤니까 앞에 뭐랑 똑같이 걸리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12번 1번 무슨 형태? ed 형태의 밑줄 2번 어디의 밑줄? 동사의 밑줄 3번 명사의 밑줄 명사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4번 여전히 ing의 밑줄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는 거 그지? 밑줄을 아무데나 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밑줄 쳐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꼭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넘겨가죠. 14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냐면 공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nouncement, 공지, 알려주는 거야. 특히 행사에 대한 공지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 행사의 목적은 뭐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열리고 마지막에 주의사항들까지 적어놓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글입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좀 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단락만 보자. 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캠핑 행사냐? What 무슨 일을 하는가? Art Camp Exhibition O에 뭐 나왔습니까? 전시회에 대한 설명 좀 나왔고 when, 언제 하냐?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길긴 합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글들이라 제가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캠핑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display 뭐 하는 거야? 전시하는 거야.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을 학생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할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짝만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글자 show off 뭐하다? 자랑하다. show off 뭐하다? 자랑하다. 이 show off를 저 뒤에서 뭐로만 바꾼 거야? display 보여주다 정도로만 바꾼 거죠. 1번 괜찮습니다. 됐어? 다시 넘어갈게요.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자, 2번 이 캠프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Individual Artistic Support를 포함하고 있대요. 됐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for children age 6세에서 14세입니다. 나이 있었어요. 후에 있었습니다. 나이 괜찮은 것 같고요. 4번 가자. 스템이 당연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컨설턴트 상담사가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interpretive interpret 외우셔야죠. interpret 뭐하다? 해석하다. 해석적 미술 그리고 과학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됐죠? 좀 이따 볼게요. 4번 가자. 캠프가 run인데 run은 당연히 무슨 뜻입니까? 달려가다잖아. 그지? 근데 다른 의미도 있죠. 무슨 뜻? 운영하다 혹은 운영되다. 사람이라면 달려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람 주어가 아니라면 run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 운영하다나 운영되다. 됐나? 그러면 이 캠프가 운영됩니다. 얘도 중요하죠. 브레이크인데 당연히 브레이크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깨트리다가 떠오르시는 게 당연해요. 자동차 브레이크는 이렇게 안 써.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고 이 브레이크는 깨트리다가 기본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 브레이크는 무슨 뜻입니까? 휴식. 명사 브레이크는 무슨 뜻? 휴식이에요. 그죠?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콜릿 바 중에 핫브레이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잘 모르겠지만 핫브레이크는 쉴 때 잘 쉬자 뭐 이 정도 의미인 것 같긴 해요. 브레이크 무슨 뜻? 휴식. 그러면 with no break 휴식 없이 운영됩니다. 6월 9일에서 7월 25일까지 휴식 없이 운영됩니다. 라고 써 있는 게 4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1번, 2번은 그대로 넘기고 우리 3번, 4번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앞으로 돌아가자. 자 스템 여기 있네. 스템 가자. in addition 게다가 캠핑하는 사람들이 with engage in 중요한 수고 engage in 뭐하다? 수행하다. 뭘 수행하냐면 interpretive art and science 레슨을 수행할 겁니다. 이 수업을 할 거야. created 만들어진 건데 에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업이고요. 얘가 누구냐면 STEM 컨설턴트, STEM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담사인 에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레슨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써 있다. 3번 괜찮죠? 오케이. 자, 마지막까지 제일 밑에. 자, Monday, June 9, Friday. 6월 9일. 됐죠? 월요일에서부터 Friday, July 25, 5th. 7월 25일 금요일까지. 근데 no camp, 캠프가 없어요. The week of 6월 30일이 있는 주에는 캠프가 아예 없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있죠.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4번 가시면 되죠. 좀 짜증납니다. 이유는 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쭉 읽으시면 돼요. 근데 긴데 제일 마지막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시간 안배 잘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어? 얘는 뭐 저로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자, 그대로만 가고. 자, 15번 갈게요. 여전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글의 종류를 보자. Department, 부서. 무슨 부서? Health and Human Services. 무슨 설명? 공기관. 다른 말로 하면 관공서. 소개. 우리 기관은 이러이러한 기관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제 일이 뭐였냐면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공기관 설명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중에 좋은 것들 싹싹싹 긁어오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 글들이 나온다고 나왔으니 앞으로 그런 글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하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있는 소개 페이지들 계속 보면서 좋은 것들 계속 가져왔어. 근데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몇 번 읽으시면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션, 무슨 뜻? 임무,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임무, 우리가 하는 일. 됐죠? 이 기관에 대한 글인데 이 기관은 뭐 하는 겁니까? 좋게 만드는 거예요. 뭘 좋게 만들어? Health and well-being of all individuals in the nation. 그 나라의 모든 개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이 기관의 목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밑에 가자.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의 구조,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잠깐만 이게 아니군요. 읽어보자. 우리 기관 HHS라는 우리 기관은 accomplishes 뭐한다? 성취합니다. 우리의 위에서 얘기했던 미션을 성취해냅니다. 또 뭘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고 initiatives 무슨 뜻? 계획들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계획을 통해서 성취합니다. That 커버하는 건데 wide spectrum of activity 다양한 활동의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안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11개의 operating division 부서들 기관이 있으면 기관 밑에 부서가 있잖아. 그죠? 뭐 영업부, 인사부, 무슨 부가 있잖아. 그죠? 그 11개의 활동하는 부서들이 including 8개 에이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됐나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administrator 뭐하다? 관리합니다. HHS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합니다. 라고까지 써 있네요. 됐나? 자, 이거 잠깐만 볼까요? 그래도 문장 구조 잠깐만 보자. 컴마 치고 주어 뒤에 부연 설명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만 봐드릴게요. 넘겨가자. 자, 요거 domestic 무슨 뜻? 국내의. domestic 무슨 뜻? 국내의. 자, while 반면에 이 우리 단체가 우리 기관이 자, domestic agency입니다. 됐죠?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국내 기관입니다. 하지만 while 그 반면에 while 무슨 뜻? 반면에 접속사 interconnectedness 상호 연결. 뭐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성이 requires 요구합니다. that 얘가 수행하다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분명히 미국 사람들을 위한 기관인 건 맞아. 미국 사람들을 위한 더메스틱한 에이전시 기관인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리 국제적으로도 일을 수행합니다. 됐어요? To fulfill its mission 우리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충족시키기 위해서. 됐어요? 오케이. 됐고. 자, cross agency collaboration 모두 하고 있습니까? 기관들, agency, 기관들을 크로스 가로질러서 됐습니까? 우리 기관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을 가로질러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만 읽을게요. 얘가 우리 부서가 협동합니다. 밀접하게 다른 연방 부서와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넘길게요. 1번 가자. Health and well-being of low-income family only.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아니요. 모든 개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려요. low-income only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됐죠? 2번 갑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관리되어집니다. administrator, 관리하다, 관리되어집니다. 11 operating division, 11개의 부서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집니다. 괜찮은데? 아까 11개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괜찮은 것 같고 3번 가자. Does not work with foreign. 외국과는 일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틀리고 4번.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만 일을 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collaboration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연방 부서들과 혹은 기관들과 연방 부서와 연방 기관들 이때 연방이라는 건 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서가 있는데 다른 전국적 부서들과도 여전히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정답 몇 번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 2번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내용 일치 문제는 제가 굳이 뭐 특별한 거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읽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할 일은 이런 비슷한 글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자. 자, 실용문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 여기서 실용문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보통 편지. 그죠? 앞에 편지 나왔었죠? 근데 편지인데 보통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민원.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민원 편지가 하나 있고 아니면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편지도 있겠죠. 보통 민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이 기관한테 보내는 거고 보통 공지는 기관이 개인들에게 뿌리는 글이 되겠죠. 둘 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속에 우리 기관은 이런 임무를 가지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 기관입니다. 됐죠? 비슷한 계모. 행사 속에 이런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언제 열리고 어느 장소에서 열리고 주의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실용적인 글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과거처럼 학문적인 글들만 등장하진 않고 이런 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라고 인사혁신처에서 공지를 했고 똑같이 등장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슷한 글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의고사집 새로 나온 거 그죠? 지금 과독이란 말이야. 그죠? 문법은 어쨌든 문법 비슷한 내용들이야. 문법이 바뀌진 않아. 문법 수업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독해 수업을 들을 때 뭐가 필요해? 이런 글들을 많이 봐야 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독해 수업을 다시 찍었어요. 왜? 이게 필요하니까. 모의고사도 다시 찍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니까. 맞지? 해서 특히 독해랑 모의고사 수업, 이전에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독해나 모의고사는 새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새로 리모델링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겨가죠. 16번 갑니다. 여기부터는 무슨 문제? 기본 유형.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있던 유형. 또 다른 말로 하면 수능 유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만 일단 볼게요. 15번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16번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하나. 17번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은 하나. 18번 순서로 알맞은 것은 하나. 19번 빈칸 하나. 20번도 빈칸 둘. 됐죠? 이 5문제는 항상 등장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위치, 무관한 문장, 순서, 빈칸 2개는 항상 등장할 거고 얘네들은 실용문보다는 우리 일상적으로 앞에서부터 많이 봤던 독해들인데 됐지? 따라서 얘기했던 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이 유형들은. 다시 돌아가서 가죠. 문장의 위치로 들어갈 문장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자 중요한 건 뭐 일관성. 이 글을 읽을 때 내용상 여기 들어가면 알맞겠다. 물론 좋은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좋은 거야. 근데 하나만 더.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를 제가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제시문 1자. 스케줄, 품사. 품사 중요해. 동사. 왜? 소유격 앞에 있으면 동사다. 맞지? 그럼 이거 무슨 문? 명령문.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 잡다야. 당신의 시간의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In a way,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자, relegate distracting activities. distract가 중요한 distract 뭐? 산만하게 만들다. 산만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스케줄을 잡아라. 무슨 얘기인가? 좀만 더 가자. search 예를 들어서 news consumption, 뉴스 소비 and 그리고 social media scanning. 그죠? 우리 자기 전에 맨날 뭐 하고 잡니까? 유튜브 쇼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릴스 이렇게 보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소셜 미디어를 넘기고 있죠. 그죠? 스캐닝하고 있는 겁니다. To prescribed time. prescribe 뭐하다? 지시되어진 시간에 맞추라고 되어 있는 건데 조금 애매합니다. 자, 무슨 문장?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고르라는 문제는 위에 주어진 문장만 읽으면 잘 해석이 안 되는 경향들이 큽니다. 당연하죠. 왜? 문맥 없이 그냥 중간에 혼자 둥둥 떠 있는 글이잖아.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는 기억을 해야 돼. 시간의 스케줄을 잡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뉴스 소비나 SNS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운전하는 법을 배울 때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왜? 여기에 운전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 운전 얘기 나오고 있어. 이게 중요해. 제가 이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야. 그냥 내용이 이런 얘기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울립니다. 이거 백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찾아야 돼? 일관성 찾아야 돼. 근데 이 위에 글은 지우자. 지저분하다. 아이고. 제시된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뉴스를 소비하는 거랑 SNS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SMS,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거, 됐지? 혹은 인스타그램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무슨 얘기?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얘기야, 다른 얘기야? 소재가 아예 달라. 그럼 마음 편해지는 거야. 앞으로 저는 계속 읽으면서 뭘 찾을 거야? 뉴스 소비나 혹은 소셜미디어가 나오는 걸 찾고 싶어요. 됐어? 당신은 배웁니다. 메인트 유지하는 거야. Situational awareness, 상황적 인식의 수준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긴장 타는 거야. 운전하는 거 배울 때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상황을 인식해야 되잖아. 약간 긴장 계속 타야 되잖아. 그걸 배우는 거라고. 맞아? That is wide enough to help you anticipate problem but not so wide that it distract you. 라고 써 있습니다. distract 뭐하다? 산만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자, 파악합니다. 뭐? 제 판단은 이거야. 뉴스 얘기 아닌데? 끝. 해석이 다 되면 물론 좋아요. 근데 해석이 안 돼도 뉴스나 SNS 얘기가 아니야. 맞아? 자, 1번 뒤에 가볼게요.
You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What's going on around you? 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 더 갑니다. That might affect your life. 네 목숨에 영향을 미쳐. 혹은 네 생명에 영향을 미쳐. And 그리고 네 일에 영향을 미쳐. But 그러나 not what is irrelevant. 관련 없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관련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알 필요가 있지만 뭐 관련이 없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여전히 뉴스 얘기 아닌데? 여전히 SNS 얘기 아닌데? 자, 2번 뒤에 가자. I'm not advocate. advocate 뭐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난 찬성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야. full ostrich 모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full ostrich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는 거야. The outside world. 밖의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ostrich 뭡니까? 타조. 타조가 비유로 사용됩니다. 어떤 게 있죠? 타조가 위험에 처하면 머리를 땅속에 쳐박아. 그지? 그리고 땅속에 쳐박으니까 내가 주변이 안 보이겠지. 그러면 밖에 사람도 나를 못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보란 말이야. 근데 타조가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있는 게 타조예요. 그죠? 타조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advocate, 지지하고 찬성하는 게 아니야. 3번, 레드 오히려 I mean, 난 의미합니다. to recommend, 추천하는 거야. ordering your information intake, 당신의 정보 흡수를 하는 건데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extraneous stuff doesn't, 외부의 일들이 doesn't end up your attention, 당신의 주의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 말 너무 어려워. 그죠? 4번 뒤에 갈게요. Perhaps, 아마도 you could decide to read the news. 끝. 다시 무슨 문제? 문장의 위치를 고르란 문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 문장이 문장 중간에서 띄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문맥이 없어. 그래서 얘만 읽으면 해석이 당연히 잘 안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어울리는가가 아니고 뭘 찾는 거라고? 지워졌다? 일관성 찾는 거라고. 비슷한 거. 그치? 근데 여기도 잘 안 잡혀. 왜? 문맥이 없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뉴스 소비. 뉴스를 소비한다는 건 뉴스를 읽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SMS,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 보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작을 뭐로 했어? 운전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편해. 왜? 아직 뉴스나 SMS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끝까지 안 나왔으면 복잡해질 거야. 그치? 계속 읽으면서 안 나온다 했는데 마지막에 4번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뉴스를 읽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몇 분 동안? 30분 동안. 30분도 중요합니다. 왜? 시간의 스케줄을 잡는 거야. 어디에? 지정된 시간에만 뉴스를 읽는 거야. 그래서 지정된 시간에만 SMS를 보는 거야. 됐지? 그래야만 산만하지 않고 네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In the morning, 아침에. 됐죠? veget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밑에 물론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vegetable이 뭐죠? vegetable, 야채. 맞잖아, 야채. vegetate 동사입니다. 뭐하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야채니까 식물이잖아. 식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되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식물인간. 식물인간이 무슨 뜻이야? 인간은 동물인데 식물화된 거야.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잖아. 그 뜻입니다. 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딱 두 단어 다 지우자. 딱 두 단어 뭐? 뉴스와 소셜미디어가 4번 뒤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 위에 있는 제시문 어디 들어가는 게 맞아? 4번에 들어가야만 비슷한 내용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중요한 거야. 뭐? 일관성을 찾아가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이 내용 다 읽고 다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문제부터 풀고 보자.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르는 단어가 있든 없든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는 건 좋아요. 왜? 다른 거 나왔을 때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에서 혹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는 풀 수 있는 훈련은 하셔야 된다. 이게 제 독해 문제 풀이 풀 때 핵심이에요. 됐어? 오케이? 바로 어제 문자 왔습니다. 이거 국가대 시험 보고 합격했대. 영어 95점 받고 합격했대. 그리고 그 학생이 저한테 말하는 게 자, 선생님 문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문제 풀이 방법 중에서도 특히 앞에 설명했던 거 객관식의 선택지 구분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 찾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 모든 문제 풀이의 핵심이야.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내용으로 풀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뉴스랑 SMS 얘기인데 운전 얘기네. 찾으면 된다. 뭐 뉴스랑 SMS 나오는 거 찾아가시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7번 갑니다.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자, 이거 갈게요. 뭐에 대한 이야기?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1번 바로 갈게요. 자, AI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 쉬프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쉬프트 무슨 뜻? 변환 혹은 교대. 자, 이 교대에서 내비게이트,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이 변환 시기에서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핵심입니다. 뭐? 우선시하는 게. 훈련과 교육을 우선시하는 게. 됐죠? 또 뭐 하기 위해서? equip, both current, future workers. 현재와 미래의 일꾼들에게 equip, 장비를 갖춰주는 거야. 어떤 장비? 필요한 기술들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핵심입니다. 됐죠? 아, 그래. AI로 변하고 있어? AI 혁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미리 대비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됐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게다가 safeguard, 지키는 거야. 그죠?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Advocate social protection. 오! 아이고. 잘못 읽었죠? safeguard, 지키는 거야. Workers' right,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In the face of AI integration and ensuring inclusive labor market까지만 가볼게요. 이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까지 좀 줄여볼게요. become 됩니다. paramount 하게 됩니다. paramount 중요한 단어. 무슨 뜻? 최고의. paramount 무슨 뜻? 최고의. 외우실 때는 마운트잖아. 마운트, 산. 그죠? 오케이. 높이 있는 거야.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아, 그래. AI 시대로 가고 있어? 그죠? 첫 번째 할 일, 교육시켜줘야 돼. 두 번째 할 일,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글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교육시켜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해결책. 두 번째. 인간이 하는 일들을 컴퓨터가 다 하잖아. 특히 요즘에 뭐 갖다 난리 났냐면 지브리풍으로 그림 그려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요즘에 AI가 단순히 글만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림도 생산하고 영상까지도 생산하잖아. 그럼 그거 보면서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림 그리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찬밥 신세 받거나. 됐지? 그래서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까지 나와 있어요. 됐죠? 자, 3번 뒤에 가자. Social dialogue, 사회적 대화가 will also 또한 be key, 열쇠입니다. 즉, 성공의 열쇠입니다. In this new era,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열쇠입니다. 됐죠? 오답률이 아까 많았다 그랬습니다. 몇 번을 많이 고르셨냐면 3번으로 고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3번에 무슨 얘기입니까? AI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소셜 다이얼로그, 사회적 대화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AI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 지우자. 3번이 생뚱맞다라고 보르신 분도 있습니다만 어디서? In this new era, 이 새로운 시대, 이게 뭐? AI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4번도 가자.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냐면 AI가 완전히 리플레이스, 대체할 거야. 뭐를 대체합니까? 모든 인간의 직업들을 대체해버릴 거야.
됐죠? Within the next decade, 앞에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next decade,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다 대체해 버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뒤에 together. These actions, 이런 행동들이 will ensure, 보장해 줄 것입니다. AI revolution의 benefit all, benefit이 동사입니다. AI revolution이 모두에게 이득을 줄 것을 확 보장해 줄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언뜻 3번에 AI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3번으로 답을 고르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문자 왔다 그랬지. 95점 받고 9까지 합격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왔어. 그지? 그래서 물어봤죠. 뭐 틀렸니? 예, 틀렸습니다. 몇 번? 3번 찍고. 됐죠? 왜냐면 앞에서 AI 얘기인데 3번에 AI가 없는 것 같거든. 빨리 풀려다 실수한 거야. 자,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in this new era가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한번 뒤집어 보자. 1번 다시 올라갈게요. 1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그래,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줘야 돼. 2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 자, 3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성공의 열쇠. 좋은 얘기야. 4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인간의 모든 직업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됐죠? 그러면 1, 2, 3번 다 좋은 얘기고 4번 혼자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together부터 뒤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benefit 이득이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야. 긍정적인 얘기 중간에 4번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말로 접근하면 지금 1번 다시 가자. 1번은 해결책이야 문제점이야. 해결책.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줘야 돼. 2번 해결책이야 문제점이야. 해결책. 권리도 잘 지켜줘야 돼요. 3번 해결책이야 문제점이야. 3번도 여전히 해결책입니다. 3번은 무슨 얘기냐면 AI는 사회적 대화를 못 하잖아. 그냥 자기 일만 할 거 아니야. 근데 사회적 대화를 하고 같이 조직을 이루는 것도, 그죠?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도 AI 시대의 성공의 열쇠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 좋은 것도. 맞지? 해결책입니다. 됐죠? 4번은 해결책입니까? 아니요. 문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크게 보면 나머지 다 긍정적인데 4번 혼자 부정적이고, 조금 더 좁게 보면 나머지 다 해결책인데 4번 혼자 문제점입니다. 몇 번 빼시는 게 맞아? 4번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 언뜻 AI가 없는 것 같아서 AI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3번의 오답률이 많았습니다만 4번까지 읽은 다음에 긍정, 부정, 문제점 해결책으로 구분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됐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글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오답률은 높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자, 18번 갈게요. 순서 고르기 문제. 같은 편 찾기. 무슨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맞아. 가보자. 생각. 어떤 생각? 사회가 allocate, 할당하다. 경제적 보상들과 위치를 할당해야 돼요. 됐지?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merit, 장점에 따라서 잘 할당해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is appealing, 어필하고 있습니다. for several reasons,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됐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일을 주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사람들마다 다 약간씩 다른 일을 주어둬야 되죠. 그 사람의 장점에 따라서. 맞아요? 혹은 능력에 따라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편 찾기라 그랬어요. 1번. 경제 시스템 A, B, rewarding people,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 됐어? C, two of these reasons, 이 이유들 중에 두 개는 A, B, C 중에 뭐가 제일 처음? C가 제일 처음. 왜? 제시문이 몇 개의 이유잖아. 같은 편 찾기라 그랬어요. 읽으면서 어떻게 연결되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물론 그건 그냥 되는 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비슷한 걸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뭘 찾았던 것처럼 뉴스 찾았던 것처럼 뉴스 얘기 언제 나오나 찾는 것처럼 여기서 뭐 several reasons인데 A, B, C인데 C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이 이유들 중에 두 개는 좀만 더 가자. are
어떤 거냐면 generalized 버전, 일반화되어진 버전인데 뭐의 버전? case for merit의 별표. 어디 있어? merit의 별표. 자, hiring efficiency, 고용 효율성, 그리고 fairness, 공정함.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several reason,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두 가지가 고용 효율성과 공정함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다시 올라갈게요. 경제 시스템, reward effort. 노력에 보상을 주는 경제 시스템. 노력했어? 돈 더 줄게. 경제 시스템. 혹은 이니셔티브, 주도권, 여기선 주도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가는 거야. 그리고 탤런트, 재능. 여기까지네. 노력과 주도성과 재능에 보상을 주는 경제 시스템이 to b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입니다. That pay everyone the same,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 주는 시스템보다 이게 더 생산적입니다. 됐어요? 뭐에 상관없이, 공헌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하든 말든 다 똑같이 돈을 줘. 그러면 별로 생산성이 없단 말이야. 그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부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돈 줘. 다 똑같이 돈 가져가.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능력에 따라 받는 돈이 같아 달라? 달라지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Or 혹은 that hands out. 나누어줍니다. 배포합니다. 바람직한 사회적 위치들을 based, 어디에 근거해서? favoritism에 근거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에 근거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B번 가봐. rewarding people,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엄격하게, 됐죠? 어디에 따라서? 그들의 메리트, 장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이 has the virtue,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fairness, 공정함의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한테 똑같이 돈 주는 게 fairness, 공정한 게 아니야.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It does not discriminate, 차별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A랑 B랑 구분하기 힘들어요. A랑 B랑 구분하기 힘듭니다. 다 지워볼게요. 왜냐면 비슷하거든. A든 B든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죠? 보상을 줄 때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능력에 따라서, 공헌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C가 제일 처음인 건 알겠어? 왜? 제 지문과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A랑 B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맞는 것 같은데 A랑 B랑 앞뒤를 바꿔놓고 봐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을까? 손 가자. 딱 한 단어입니다. also. 무슨 뜻? 또한. 또한. 또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쟤는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일까? 뒤에 붙어 있다는 얘기일까? 뒤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맞겠다? 3번이 맞을 겁니다. 됐어? 자,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열심히 읽은 다음에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하면서 문제가 물론 맞출 수도 있겠지만 다음을 위해서 제시문과 제일 비슷한 거 몇 번? C. 세 번째 있는 거 C. 그죠? 그러면 C가 제일 처음인 거 알았어? 문제는 B랑 A를 자꾸 읽어봤자 비슷한 이야기야. 거의 비슷한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also가 들어가 있으니까 B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이렇게 문제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순서 고르기 문제 무슨 편 찾기? 같은 편 찾기 하고 also 같은 연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19번입니다. 무슨 문제? 빈칸 문제. 바로 가볼게요. 선택지 구분이 제일 중요해. 1번 a sense of autonomy. autonomy 중요한 단어 뭐? 자율성. 자율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2번 creative mindset. creative 창의적인 mindset, 마인드 세팅. 우리 마음가짐. 그죠? high degree of self control. 높은 디그리 정도의 뭐? self control. self control 뭐? 자기 통제. 내 행동을 내 스스로 통제하는 거야. 4번 자, extroverted personality. extrovert인데. 자. introvert는 뭐? 내성적인. 이게 MBTI의 I예요. introvert, I. 내성적인. extrovert는 그럼 뭐?
외향적인. 이게 MBTI의 E입니다. 됐죠? 그러면 외향적 성격. 다시 1번 자율성. 어우토노미 자율성. 혼자서도 잘하는 거야. 누가 안 시켜도 혼자서 잘하는 게 자율성. 2번 창의성. 그잖아. 3번 자기 통제. 4번은 외향적 성격. 기본적인 사람의 인성을 뜻하는 것 같은데 1번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2번은 창의적인 거고 3번은 통제 잘하는 거고 4번은 외향적인 겁니다. 이 차이점을 머릿속에 일단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갑니다.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게 있나 봐. 뭔지 몰라. 얘가 art, 기술입니다. 스킬,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린, 훈련인데 that take, 빈칸이 필요한 기술이나 훈련입니다. 더 가자. To develop good listening skill, 좋은 listening 스킬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you need to understand, 이해해야 됩니다. What is involved in effective communication,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develop, 만들어야 돼요. 기술을, 어떤 기술? Sit quiet,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듣는 기술. 조용히 앉아서 듣는 기술. 한 번만 더. 조용히 앉아서 듣는 기술. 맞아. 다 고릅니다. 조용히 앉아서 들을 수 있어야 돼. 몇 번? 3번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돼야 돼.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것. 다시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야. 물론 좀 더 읽을 수도 있어요. 갑니다.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Ignoring your own needs. 네가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졸려. 무시할 수 있어요. 배고파. 무시해야 되는 거야. 나가고 싶어. 무시해.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야. 여전히 몇 번? 3번입니다. 그죠?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선택지 먼저 읽고 얘를 구분을 잘 해놓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냐, 창의적인 거냐, 통제하는 거냐, 외향적인 거냐 중에만 고르면 되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서 조용히 앉아서 듣는다, 요거 하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배고픈데도 밥 먹으러 안 가, 나가고 싶은데도 지루한데도 안 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겁니다. 몇 번이야? 3번입니다. 됐죠? 됐죠? 다시 한번. 모든 빈칸 넣기, 그리고 모든 객관식의 핵심은 선택지 구분이 제1이야. 제1. 내용이 아니고 본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냐가 아니야. 그건 2야. 1은 선택지를 구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위한 공부법이에요.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법. 자, 마지막 갈게요. 20번. 빈칸. 1번. Desire, 욕망 to work at overseas company.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망. 2번 가자. 책임이 있습니다. For establishing their long-term goals. 장기간의 목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 장기간 목표. 1번은 외국 회사. 2번은 장기간의 목표. 3번. Limiting, 제한합니다. 그들의 소비를 during holiday season. 오호. 휴일 기간 동안에 소비를 제한한다. 돈 안 쓴다. 4번.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력. 이때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회적이란 말을 그냥 소셜은 사회적이라고 보통 번역에 나오는데 사회적이란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다른 사람들. 사회적 압력이라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의 압력이야. 2. Spend more, 더 많이 쓰는 겁니다. than they might like, 좋아하는 것보다 더 쓴다. 재밌다. 다시 한번 가자. 1번.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 2번. 장기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3번. 소비를 제한해. 덜 써. 덜 쓰는 거야. 4번. 더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중에 고르는 거야. 돈을 더 쓰냐, 덜 쓰냐, 해외 회사냐, 아니면 뭐였지? 장기간의 목표냐. 자, 뭐 쭉 있어요. 쭉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Because. 뭐 때문에. They don'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To appear cheap. 값싸 보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 저거 싸구려네. 스스로가 싸 보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값싼 걸 좋아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저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걸 싫어해. 그러면 돈을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돈을 많이 써야지.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렇잖아. 돈을 많이 쓰는, spend more,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값싸 보이는 게 싫으니까. 됐어요? 더더군다나 핵심 appear. 보이기가 싫어. 그럼 누구한테 보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기가 싫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싼 사람으로, 저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럼 돌아가자. social pressure 무슨 뜻? 다른 사람들의 압력.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쓴다. 정답은 당연히 몇 번? 4번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내용이 아니야. 요것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특징 봐봐. 지문 길어. 19번도 길어. 앞에도 다 길었어요. 순서 고르기 하나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다 본문들이 길었습니다. 그치? 긴 지문들을 시간에 맞게 잘 푸시려면 됐지? 선택지 분석을 잘 하고 그 다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독해들은 자료를 통해서 더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한데 하시는 분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보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거 실제 시험 봤던 거잖아. 실제 시험에서 과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어? 총평을 잠깐만 드리면 자 전체적인 난이도로 따지면 중하야. 쉬웠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쉬웠다는 말이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웠어요? 하고 충격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실력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 정도 시험은 기본 90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돼야 합격 가능권에 들어간다고. 됐지? 보통 중간이면 80, 85 정도 됐지만 이건 중하기 때문에 90 이상은 맞으셔야만 되는 시험이야. 그래야 합격 가능권에 그나마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쉽다 안 쉽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 시험을 통해서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직접 풀 때 수업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아끼시고 혹은 내가 약간 헷갈렸을 때 맞추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바뀌는 유형들, 실용문이 많이 등장할 거고 업무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할 거다. 근데 그것들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했던 독해 플러스 실용물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유형의 형태로 계속 나올 거니까 문제 유형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문제 풀이 방법들도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물론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습?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 지우고 새로 뽑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정리해 주시고 하는 복습들은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질 텐데 또 파시면 다시 한번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그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